반갑습니다. 이번에는 6장 수변전 설비 및 대분전반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압을 200V로 승합하며 100V의 전압을 200V로 승합하면 이런 조건이죠. 하는 이유가 가장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올려서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 전류는 낮춰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상승시키면 상대적으로 전류는 작게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선의 저항만큼의 손실이 이 선에서 발생되고, 그리고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이 전류 곱하기 이 선의 저항만큼의 전압이 이 선에서 감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상당히 적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적게 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전력 손실이 적으신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 그러면은 전압을 3000V에서 6000V로 승합을 시키면 같은 전력을 수용하는 데 대한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류로 보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고요. 그리고 전압을 보면 전압의 제곱 나누기 저항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3000V의 배전 전압을 6000V로 몇 배를 승합했습니까? 2배의 전압을 승합을 하면 같은 전력을 수용하는 데 대한 전력 손실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력 손실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크기만큼의 전력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 이 전압을 2배로 상승시키면 전류는 2분지 1배로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흘러가는 전류가 2분지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2분지 1로 감소한다면 전력 손실은 2분지 1의 제곱 4분지 1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분지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네요. 자, 3번 문제. 큐브크랭이라고도 하며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립형 장갑팩의 배전반을 무엇이라는가 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큐브크랭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폐쇄식 배전반. 다른 문제에서는 큐브크랭 배전반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큐브크랭. 이걸 우리는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번 문제. 전선 굵기가 38스퀘어일 때 커터 스페이스는 얼마가 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정답은 7.5cm인데 커터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배전반이 있고 여기에 차단기가 설치되죠. 이 배전반에 차단기가 설치되는데, 자, 이 차단기에서 전선을 2차 전선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이 오른쪽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 쪽에서 전선이 나가겠죠. 이 공간을 우리는 커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선을 지금 시공하는 전선의 굵기가 38스퀘어 이하일 때는 이 전선의 공간이 7.5cm, 즉 75mm 이상의 공간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75mm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조상 설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물었습니다. 조상 설비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역류를 조정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피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상전력에 대한 우리는 유효 전력의 비를 우리는 역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무효 전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이 가지는 무효 전력, C가 가지는 무효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이 가지는 무효 전력을 우리는 지상 무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디진 전류가 있기 때문에 지상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C가 가지는 무효 전력을 우리는 진상 무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전류가 있기 때문에 진상 무효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이 많은 장소에서는 C를 따라서 L을 상식해오고, C가 많은 장소에서는 반대로
L을 달아서 C를 상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비상전력 이꼴은 무효 전력이 되게끔, 그래서 역률이 1이 되게끔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이 C 부하는 L 부하가 많은 장소, 즉 지상 부하가 많은 장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주고요. 거꾸로 자 블로 리액터 요 L 부하는 진상 부하, 즉 C 부하가 많은 장소에서는 블로 리액터를 달아서 요 C 부하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L 부하가 많을지 C 부하가 많을지 예측이 안 된 장소에는 조상기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 조상기는 필요할 때는 진상의 부하로, 필요할 때는 지상의 부하로, 즉 L 부하로 C 부하로 L의 역할과 C 역할을 우리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 지상 부하의 양용으로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조상기는 양용격으로 맞고요.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맞습니다. 그래서 인덕트가 잘못된 거죠. 자,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하고 있습니다. 자, 유효 전력 플러스 무효 전력이 비상전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유효 전력이 8배, 무효 전력이 6배, 비상이 그러면은 1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률을 뭐다? 우리는 1000분지 800에서 우리는 역률이 0.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효 전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상쇄가 되버리면은 우리가 비상전력이 800이 되겠죠? 그럼 800에 대한 800이니까 역률이 1로 개선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률이 이렇게 개선됨으로써 이런 효과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역률이 개선되면요, 첫째로 전력 이꼴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때 전류는 전력 나누기 전압이에요. 이때 이 전력이라는 것은 비상 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효 전력일 때는 요 뒤에 고사를 했다, 무효 전력일 때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비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0.8인 이 부하에서의 전류, 흘러가는 이 부하에 흘러가는 전류는 자 I 이꼴은 전력, 즉 1000 나누기 전압의 크기만큼의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역률이 무효 전력이 상쇄돼서 없어져서 역률이 1로 됐을 때, 즉 비상 전력이 800이 됐을 때, 그때 흘러가는 전류는 800 나누기 전압이 되는 거죠. 보는 것처럼 전류가 개선되기 전 역률이 0.8일 때의 전력에 비해서 역률이 1로 개선된다면, 즉 무효 전력이 없어진다면 흘러가는 전류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럼 흘러가는 전류가 적어지면은 우리가 부하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에 저항이 있죠. 그래서 이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의 전압이 이 선에 걸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 그래서 요 무효 전력이 감소된 만큼 또 더 많은 무효 전력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의 용률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률이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감전 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전혀 감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문제. 역률이 나쁜 경우 일정한 전력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역률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역률이 안 좋아지면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증가하고 전력 손실도 증가하고, 그리고 송정 전력은 공급해주는 용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효 전류가 증가한다. 자, 역률이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유효분은 상관이 있다 없다? 유효분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무효분이 감소됨으로써 역률이 좋아지는 거고, 무효분이 증가하면은 역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효분의 크기가 변동되는 것이 역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역률이 어떻게 변동된다고 유효분의 크기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 전류는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유효 전류의 증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역률이 좋아지나 역률이 나빠지나 유효 전류는 일정합니다. 자, 8번 문제.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 설비의 역률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기, 진상용 콘덴서, 그 다음보다 블로 리액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답은 진상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조상기, 징상용 콘덴서 또는 뭐다? 전력용 콘덴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로 리액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진상용 콘덴서입니다. 자, 10번 문제. 바로 요 심벌이 진상용 콘덴서의 심벌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1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 아까 얘기했던 진상용 콘덴서를 전력용 콘덴서라고도 얘기해요. 회로로부터 개방했을 때 전하가 잔류하면서 일어나는 위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밀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가 있으면 회로에 이렇게 콘덴서 3개를 걸어줍니다. 1개, 2개, 3개 있으니 이렇게 콘덴서를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전기가 오픈, 차단되더라도 여기 있는 충전되어 있는 전기가 선로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중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주는데 스위치를 ON해서 투입하면은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하고 진짜 선로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박치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콘덴서에 과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여기에 있는 전기를, 내부적으로 있는 전기를 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방전 코일이라는 코일을 달아서 이걸 오픈시켰을 때 이 콘덴서에 있는 전기를 방전시킨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충전시켜서 나중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방전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전 코일의 목적은 뭐냐면은 두 가지죠. 아까 첫 번째는 잔류 전하가 있음으로써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감전사고 방지. 또 과전압이 걸려서 콘덴서가 폭발할 위험이 있죠. 그것도 방지해 주는데 그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방전 코일을 달아준 이유는 감전사고를 방지해서 달아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직렬 리액터라는 걸 달아줘요. 왜? 콘덴서를 달아주면은 이 콘덴서 때문에 제5 고조파가 만들어져요. 고조파. 그래서 우리 이 선로에 이런 깨끗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5고조파는 기본파가 한 번 반발할 때 5고조파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반복하는 파예요. 요게 만들어서 선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선로의 전압은 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정상적인 전압과 5고조파 합쳐져서 이상한 형태의 파형, 이루어진 파형의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형이 깨끗하지 못한 파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직렬 리액터 다음에 이 5고조파가 선로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서 발생된 5고조파가 선로로 넘어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5고조파가 제거된 이러한 파형, 원래의 파형, 깨끗한 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달아준 이유는 파형을 개선시켜서 달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전 코일의 역할이 뭡니까? 하고 그랬습니다. 역할은 잔류 전하를 뭐다? 방전.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감전사고 방지. 이렇게 되겠죠. 자, 13번 문제. 대용량의 콘덴서를 설치하면 고조파 전류가 증가하여 파형이 나빠지므로 파형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냐? 아까 따라준 게 뭐였습니까? 이 전선에 선을 끊고 중간에 이어주는 이걸 우리는 직렬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달아줍니다. 자, 14번 문제. 부하가 PkW, 역률이 코사인스 타반이 이란 부하를 코사인스 2로 역률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이 공식 기억나죠? 원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유효 전력은 안 바뀌어요. 유효 전력은 P라는 유효 전력은 안 바뀌는데, 자,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자, 이만큼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역률을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개선 전의 역률, 세타1. 이게 개선 후의 역률. 그래서 유효 전력은 안 바뀌지만 무효 전력이 이만큼이 감소돼서 비상 전력이 바뀌는 형태가 역률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달아는 이 콘덴서 용량 얼마를 달아주면 됩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개선 전에 이 전체의 무효 전력에다가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을 빼면은 달아준 콘덴서 용량이 나오는데 요 밑변, 요 높이의 크기는 탄젠트 세타로 가죠. 그래서 요 P 곱하기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면은 요 해당되는
요 밑변에 대한 해당되는 각에 대한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Z1을 넣어주면 요 높이, Z2를 넣어주면 요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Z1 탄젠트 Z1 마이너스 탄젠트 Z2를 하면은 요 감소시켜야 되는 요 용량, 즉 콘덴서의 용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3번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직렬 리액터는 송전술에 어떻게 접속하여야 하고 어떤 용량의 것을 이용하냐.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직렬 리액터니까 당연히 뭐다? 선로에 직렬로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상 부하를 감소시켜서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자, 제가 바꿔줄게요. 불로 리액터입니다. 불로. 자, 불로 리액터는 송전술에 어떻게 접속해야 하고 어떤 용량을 이용한 것인가. 자, 불로 리액터는 송전술에 보면, 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로에 공급해주는 전압보다 끝에 사용되는 전압, 이게 송전전압이고 이게 수전전압이죠. 그래서 송전전압보다 수전전압이 더 커지는 현상, 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뭐랬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송전술의 C 성분 때문에 이런 페란티 현상이 발생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C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C 성분의 페란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회로에 불로 리액터라는 코일 성분을 달아줘요. 그럼 이 코일은 이 C와는 정반대의 성질이 하기 때문에 서로 상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루는 이 코일을 우리는 리액터라고 해야죠. 근데 백열로 달아줘요, 설레에. 그래서 불로 리액터라고 해요. 그래서 회로에 백열로 달아주고 어떤 용량을 이용한 것인가. 그래서 C는 진상부하예요. 진상부하. 근데 이 L은 뭐다? 지상부하죠. 그래서 진상의 C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상의 L 부하를 달아준 겁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불로 리액터는 회로의 백열로 뭐다? 리액터이기 때문에 지상부하의 용량을 이용하여 요 진상인 C 성분을 상쇄시켰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불로 리액터로 바꿔주시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공식에 이어주면 되겠네요. 150kW의 수전 설비에서 역률을 80에서 95% 개선하고자 한다. 이때 적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식에 나왔던 것처럼 P 곱하기 탄젠트 세타와 마이너스 탄젠트인데, 이때 탄젠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1분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으로 계산이 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인 세타 1 나누기 코사인 세타 1이 바로 뭐다? 탄젠트 세타 하고 똑같은 겁니다. 라는 공식에서 놓은 거죠. 사인 공식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거 들어갈 대신에 요 공식을 이어서, 왜? 문제에 주어지는 것이 역률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기 때문에 저 공식으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자, 150 곱하기, 밑에는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1은 0.8이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2는 0.9로 계산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밑에는 0.8분지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마이너스 0.95분지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은 0.6입니다. 암기하고 있으면 그 0.6을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분이 답이 나옵니다. 자,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 뭐냐 물었습니다. 자, 앞에 내용 설명하면서 한 것처럼 우리가 모터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면 이 회로 전체에다가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걸 달아서 이 모터 3개의 역률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개별적으로 이 차단기 2차에다가 해당되는 용량만큼의 콘덴서를 개별적으로 놔준 거죠. 이렇게 달아서 이게 투입될 때마다, 모터가 동작할 때마다 그 용량에 맞는 C를 달아서 서로 무효를 상쇄시키는 방법을 한 게 좋다는 거죠. 이걸 설명한 게 뭐냐?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가용 전기 설비 보호 계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호 계정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차단기가 있으면 특구압은요, 차단기 자체에 차단 판단하는 그런 기기를 넣지 않습니다. 아크만 소화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럼 이 차단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뭘 다루냐면은 2차 측에 전압이나 전류를 가져와서 요 2차 측에 이 전류나 전압을 가지고 이게 사고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걸 우리는 계정기라고 해요. 계정기를 따라서 이 계정기가 판단해서 이거 사고네 라고 판단되면은 차단기를 트립시키게끔 명령을 준다는 거죠. 요 전압이 사고 전압이네? 그럼 차단기를 트립시키게끔 명령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는 전압과 전류의 공급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전기죠. 그래서 이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해서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 측정해서 그 값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은 계정기라고 이야기하고, 전류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뭐죠?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지, 적당한 전류보다 많이 흐르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게 과전류 계정기. 부족 전류 계정기는 이 선에 전류가 하나도 안 흘러가면 이상 없는 거죠. 선에 전류가 안 흘러가는 부하를 안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 전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설정한 이 선이 견딜 수 있는 전류, 허용 전류보다 많은 전류가 흘러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흘릴 수 있는 전류보다 작은 전류가 흘러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 전류 계정이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과전압,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220V다 그러면은 250V가 들어와도 문제가 돼요. 빨리 전기 제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전압일 때도 동작하는 계정기를 달아야 되고요. 또는 220도인데 110이 돌아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모터가 돌지 못하고 모터가 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전격 전압보다 높거나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전압 계정기, 부족 전압 계정기라는 것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부족 전류 계정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기, 이 계정기가 갖춰야 될 성능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항상 이 계정기가 전기를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적용됩니다. 이거 자체에서 많은 전기를 소비해버리면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는 가급적 항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적은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은 당연히 정확히 되죠. 220에서 얼마만큼 높을 때, 얼마 끝났을 때 세팅하면 그 세팅값에 정확하게 동작이 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도가 예민할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슷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적어야 되고 동작이 정확한 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발전기, 변압기, 선로 등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호할 회로의 전류가 적정치보다 클 때, 문제의 정답은 전류가 적정치보다 클 때, 오버할 때 이런 거죠. 전류가 오버할 때. 그래서 전류를 우리는 영어로 C라고 이야기하고 오버는 O라고 얘기해요. 이때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뭐란다? 계정기를 릴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OCR 릴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OCR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SCR은 시락 계정입니다. 누전 전류에서 동작하는 건데 S는 셀렉티브입니다. 그래서 선택 시락 계정입니다. 선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느 선에서 누전이 있는가를 검출해서 그 선로만 끊어주는 그런 계정기로 우리는 SCR 계정기라고 이야기하고요. OBR은 과전압 계정기라고 얘기하고 UCR은 없습니다. 언더커런트 릴레이, 부족 전류 계정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UVR은 있겠죠. 그래서 부족 전압 계정기는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반한시 계정기.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구동 전류고요. 전류고 동작 시간입니다. 동작 시간. 그래서 한 배에 대해서, 두 배에 대해서, 세 배에 대해서 한 배부터 동작이 됩니다. 한 배가 동작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10초였다면
2배의 전류가 들어오면 사고 전류가 정상 전류보다 2배의 전류, 세팅치 전류가 들어온다면, 세팅한 전류가 들어온다면, 동작의 세팅 전류가 들어온다면 10초 만에 동작인데, 그 세팅 전류의 2배의 전류가 들어온다면 빨리 동작이 될까요? 더 천천히 동작이 될까요? 똑같이 동작일까요? 대부분이 빨리 동작이 낫죠. 3초 만에 동작하고, 3배의 전류가 들어온다면 2초 만에 동작하고, 이렇게 시간이 동작의 전류가 크면 클수록, 구동 전류가 크면 클수록 동작 시간보다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계전기의 동작 특징이에요. 이러한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전기의 동작 전류, 구동 전류라고 얘기하죠. 구동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고, 이 구동 전류가 작을수록 동작 시간보다 길어지는 계전기, 이걸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22번 배납기 내부 고장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납기가 있으면은 1차 측의 전류 측정, 2차 측의 전류를 측정해서 그 전류의 차가 검출이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 이걸 뭐라 했습니까? 차동 계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차동 계전기의 동작 역수는 뭐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배납기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 전류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전류의 뭐에서 동작한다? 차 전류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정상, 역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1차 측과 2차 측 양쪽 전류의 차 전류에서 동작합니다. 이런 게 전류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계전기에 관한 설명 중 과전압 계전기의 기호는, 그래서 과니까 뭡니까? 오버. 전압이니까 뭐다? 볼테이지요. 그래서 답은 OV, 계전기를 우리는 릴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OVR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분이 되겠네요. R이 아트리즘이에요. 자, 25문제 보호계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단락보, 지락보,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하는 계전기고요. 요 주파수 계전기는 주파수가 크거나 또는 주파수 측값보다 낮을 때 그때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선로 보호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파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 자동제의 기구 번호 중 기구 이름이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52분은 교류 차단기를 말하고 49분은 배전기의 온도 계전기, 다른 말로 THR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33번은 위치 검출 스위치 또는 장치가 되고요. 27번은 이걸 부족 전압 계전기를 우리는 27번 계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다음 계획 중에 옥내 배선의 붕괴로에 보호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의 약호는 뭐냐 물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는요, NFB 또는 MCB 또는 MCCB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OCB는 유입 차단기, ACB는 기중 차단기, DS는 달력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8번 문제. 다음 중 주로 지하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뭐냐 물었습니다. MCB가 뭐였습니까? 위에 문제처럼 옥내 배선의 붕괴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 되겠죠. 답은 나번이고, OCR은 이거는 이렇게 차단기가 아니고 R은 릴레이죠.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계전기 아니고요. 차단기는 아니고요. VCB는 진공 차단기, 이거는 특보에 사용하고 있죠. 특보에. AVR은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지, 이거는 차단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ELB는 어떤 뜻이냐 하고 있습니다. 무전 차단기죠. 그래서 무전 차단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고요. 유입 차단기는 OCB, 진공 차단기는 VCB, 배수용 차단기는 NFB 또는 MCB 또는 MCCB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류에 실약이 발생된 경우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약이니까 무전이 되겠죠. 차단이니까 차단입니다. 갱부가 아니고 답은 가번이네요. 무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31번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은 뭐냐?
누전은 당연히 전기가 뭐다? 새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잡아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락절비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지락절비. 새는 전류입니다. 큰 전류가 아니고. 자, 32번 문제. 자,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실하는 무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의 기준은, 자, 우리가 사람이 직접 쉽게 닿는 위치에 전기를 씁니다. 전기기구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용 전압이 50V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그걸 막이 되어 있다. 그 앞단에 무전 차단기를 달아서 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답은 50V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통 신호등에 사용하는 전압이 150V를 초과할 경우에 누전, 즉 지락이 생기면은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무전 차단기를 달아줘야 됩니다. 정답은 150V를 초과하는 경우는 달아준다는 거죠. 자, A12는 이때 A는 공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어. 근데 압축 공기가 아니고 그냥 뭐다? 기중이라고 했죠? 기중. 공기 중에 그냥 차단시키는 거야. 압축 공기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기중 차단기입니다. 공기 차단기는 A, B,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에어인데 압축 공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중 차단기는 자압에 사용하고 공기 차단기는 특보에 사용한다. 그래서 기중 차단기 A12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A12. 그래서 자압용. ABB는 무서워 특보용.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35번 문제. ABB는 어떤 차단기를 말하느냐? A는 공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중 아니면 공기인데 기중 차단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A12고 공기 차단기는 ABB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OCB는 뭐냐 하겠습니다. O는 오일이죠. 오일을. 그래서 유입입니다. 유입. 기름이 들어가 있는 스쿠터 브레이커. 회로 차단기죠. 그래서 유입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특보 수전 설비의 결선 기호와 명칭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CB는 당연히 차단기를 말하고 DS는 달루기, LA는 피레기, LF는 전력 퓨저가 아니고 전력 퓨저는 파워 퓨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PF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워 퓨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P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8문제.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차단기는 주로 약호를 CB라고 이렇게 약호를 적어주고, 그리고 C가 다 있으면 뭐다? 유입 차단기, V가 다 있으면 진공 차단기, 그리고 ABB는 뭔 차단기가 있습니까? 압축 공기 차단기라 했죠? 공기 차단기. 그래서 나부는 CB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HSCB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기는 없어요. 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수배전 설비의 차단기 종류 중 가스 차단기 하면은 약호가 뭡니까? 가스가 G니까 GCB 차단기를 우리는 가스 차단기라고 해요. 이때 들어가는 가스는 뭐냐 묻습니다. 육불알 유황가스죠. 그죠? 그래서 답은 SF6 가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40번 문제.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 SF6 가스의 성질이 아닌 것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내력은 2.5배에서 3.5배만큼 좋고 또 전력류 이상의 전력 내력을 가지고요. 소능력, 즉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은 공기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죠. 그도 몇 배나 높습니까? 약 10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낮다가 잘못된 거죠. 높고 요 숫자도 10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색, 무치, 무해 가스입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자, 투입과 차단을 다 같이 압축 공기 나왔습니다. 뭔 차단기? ABB 차단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기 차단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공기 차단기가 없네요. 대신에 임펄서 차단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41번 인이캡 폐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AS는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 LBS는 부하 개폐기, LS는 라인 개폐기, 그리고 UPS는 이거는 개폐기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폐기가 아니고 무정정 전업 공급 장치를 의미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전설로 또는 기계에 이상이 생길 때 회로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우리는 차단기 CB라고 이야기하죠. CB가 아닌 것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ACB는 기존 차단기, OCB는 유입 차단기, ABB는 압축 공기 차단기, ACC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4문제. 삼상 24kV 전격 차단 전류가 300A,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차단기의 전격 전압 24kV로 줘 있네요. 이어주고 차단기의 전격 전류, 이게 300A니까 kA이면 0.3kA. 그래서 k가 10의 3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kilo 곱하기 kilo 뭐가 됩니까? 10의 6성, 즉 뭐가 된다? 메가라는 기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4kV 곱하기 0.3 kA. 그래서 k를 M으로 고치고 M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볼트 암페어. 그래서 MVA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답은 12.47 MVA가 되겠습니다. 자, 달루기 사용 목적은 뭐냐? 달루기는 부하 전류는 개폐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무부하 전기만 개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시에 회로를 분리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달루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는 절대 개폐하지를 못하고, 당연히 과하 전류, 부하 전류보다 더 많은 사고 전류도 개폐 못하는 거죠. 변성기, 이런 전기가 걸리는 쪽에서는 개폐를 못합니다. 회로의 변경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6번 문제, 47번 문제, 48번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기를 수리할 때 전으로부터 기기를 분리하는 경우 또는 회로의 접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한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달루기가 되겠죠. 그래서 달루기 기능으로 측가한 것은 나왔습니다. 무부하 회로를 개폐한다.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 또는 뭐다? 접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기가 걸려있지 않는 선을 끊고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로 고압 기기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에 무전압, 무전류 상태에서, 즉 전압도 안 걸리고 부하도 전류도 안 흐르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전류를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배전 기기는 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뭐다? 달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루기는 부하의 전압이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선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해요. 전류도 흐르지 않는데 왜 열고 닫느냐? 그는 그 기계를 수리 점검 또는 회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 고압기기 회로의 전기 사용량을 책선하기 위하여 계기용 배납 밸류기. 배납을 우리는 뭐랍니까? PT. 밸류를 뭐랍니까? CT.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걸 우리는 PCT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PCT가 없죠? ZPCT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PCT를 MOF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답은 MOF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류 기호의 약분은 뭐냐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다? 전류에 해당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바꿔주는 기계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기계는 CT라고 이야기하죠. 변압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계기로 보내주는 장치, 이걸 우리는 뭐다? PT라고 얘기하죠. 전압이니까 P, 전류니까 C,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전선에 엄청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기를 직접 못 달아요. 그럼 중간에 계기용 밸류기를 달아서 CT죠. 이걸 따라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해서 계기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계기용 밸류기. 약분하면 뭐다? CT가 되는 거죠. 그럼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계기용 변압기에 보내주는, 이 변압기에 보내주는 전압기에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PT라고 해야죠. 우리말로 뭐다?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밑에 문제 나왔죠? 자,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설정할 때 이 전압계와 회로 사이에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공급해주기 위해서 달아주는 장치가 뭐냐? 계기형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계기형 변압기. 그럼 계기형 변압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여 계기에 보내주는, 즉 전압계에 보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고압 전류에 칠약 사고가 발생 때 이 칠약 전류를 검출해 주는 데 사용되는 것은 뭐냐? ZCT가 되는 거죠. 전류인데 CT인데 영상 전류, 칠약 전류니까 앞에 Z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ZCT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답은 ZCT입니다. 자, 선로의 정기적인 상수를 바꾸어 이상전압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쇄 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답 4번이에요. 변성기입니다. 암기하시고. 자, 56번 문제. 두 가지 전압이에요. 공칭 전압은 3300인데 3300 57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전압은 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Y 계산에서 보면요, 요 한 상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이라는 전압이 공급이 된다면 이 선과 선 사이는 공급되는 전압은 이 전압보다,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380V라는 전압이 이 선과 선 사이는 380V가 걸린 겁니다. 이 선과 이 선 사이도 380V라는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요 변압기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선하고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다 선간전압, 선간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로 선간전압이 크죠. Y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묻는 거는 상전압은 3300이고 선간은 5700입니다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 요 전압은 상전압을 의미하고 뒤에 높은 전압은 선간전압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